여러분, 금융위기의 대자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 전조가 무더기, 기업의 신용 강등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성, 그것도 기업발 부채 폭발로 금융위기가 터진다 하는 그런 조짐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국고채하고 말입니다. 회사채하고 신용 스프레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고채 가격, 이 수익률 가격, 수익률 퍼센트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거와 회사채 금리, 이 간격이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여러분 1.11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고채가 회사채보다가 1.111%포인트가 낮다는 이야기죠.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고채 비교할 때 이때는요, 3년물 국고채 비교합니다. 회사채도 AA-급 3년물을 비교하고요. 그런데 1.111%포인트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제가 1.111%포인트만 놓으니까 이게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데 2010년 1월 14일에 1.12%포인트였습니다. 2010년 1월 14일이 금융위기 이후잖아요. 바로 직후입니다. 이때 이후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채 신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국고채 위험보다가 회사채 위험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해서는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적어도 말입니다, 4.5%, 4% 중반대를 넘어섰으니까 그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올라가는 수준으로 봐서는요, 1.111%포인트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적은 수준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적은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신용 스프레드는요, 위험의 어떤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기업 실적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 다 듣고 계시잖아요. 삼고라고 이야기해서 고환율,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 그죠? 게다가 고금리, 지금 이자에 대한 폭탄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 고물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충격이 와서 삼성전자도 지금 충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충격이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더 심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기업의 신용평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실적이 지금 나빠지는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신용평가라는 것은요, 올해의 실적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재무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2021년 기업들의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수출이 많이 일어났고요. 수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대기업도 또 수출을 하청하는 하청기업도 모두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올 초부터 지금까지요. 한국 기업 평가가 실제로 신용 등급을 매긴 기업을 보면 말입니다. 20개 기업의 회사채 신용 등급이 도리어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향 조정된 기업은 13개에 불과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예, 지금 이만큼 말입니다. 오히려 신용등급이 올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지금 실적과는 굉장히 괴리되잖아요. 그죠? 괴리되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모양새잖아요. 이러다가 여러분, 이러다가 순식간에 이거 신용등급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신용 스프레드가 2010년 1월 14일 이후에 가장 우리가 지금이 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신용등급 조정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이걸 보면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2008년이 15.0이라고 돼 있죠. 이게 15배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용등급을 올린 기업보다가 신용등급을 내린 기업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15배 수준으로 적다는 겁니다. 신용등급을 내린 기업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15배가 됐는데 2019년이 되면 이게 배율이 15.0배에서 말입니다. 0.3배로 뚝 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뚝 떨어졌죠. 장난 아니게 떨어졌습니다. 0.3배라는 것은 거의 신용등급이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왕창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실제로 말입니다. 2011년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2011년이 남유럽 재정위기 때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등급 상하향 배율이 10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0배까지. 그러나 여러분 2012년에는 뚝 떨어져서 말입니다. 2% 중반을 가까이 넘겼을 정도입니다.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 이 충격이 그때도 굉장히 컸잖아요. 무더기로 기업들을 신용등급 강등을 하니까요. 지금 2022년 상반기가 딱 그 짝입니다. 물론 그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는 해요. 지금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5배였고요. 또 남유럽의 재정위기 때는 10배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상반기는 1.7배라서 뭐 위험하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1.7배가 한꺼번에 내렸을 경우 말입니다. 그 경우는 충격의 도가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상반기만 이렇잖아요. 그러면 3분기 지나서 4분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내릴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 172곳의 어떤 영업이익을 분석해 보면요. 1개월 전이면 당장 뭐 8월이죠. 8월. 실제 54조 6,71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월 전에서 조금 지난 지금은요. 50조 2,036억 원입니다. 50조 2,036억 원이면 여러분 적어도 8.2%가 줄었습니다. 8.2%. 8.2%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한꺼번에 지금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키면 기업의 충격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기업의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떨어뜨리잖아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금을 조달하기가.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인상기잖아요. 그래서 신용등급을 이게 떨어뜨리면 조달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2022년 상반기가 1.7배 적다고 이야기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남유럽의 재정위기 때하고 다르게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요.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율이 1.7배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충격이 크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기업의 부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2,400조가 넘어선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키면 여러분 금융권에서 대출해 준 거 어떻게 할까요?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채 발행을 더더욱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동시에 닥친다면 여러분 이게 기업의 부채 폭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금리 계속 올릴 거잖아요. 금리를 계속 올릴 거면 거기에 대한 충격까지도 더해져서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에 아주 큰 예상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예상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5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7배니까 문제없어.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채가 너무 많다는 사실, 그것을 더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더기 신용 강등은요, 기업의 부채 폭발로 이어져서 결국 부채 폭발이라는 게 금융위기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무서운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참 상황이 진짜 심각하죠. 이게 세부적인 지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가 점점 어려운 모양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말입니다.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내려주는 건 당연하고요. 주 52시간제며 최저임금의 주휴수당이며 지금 해줄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느긋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2024년 4월 10일까지인가요? 그때가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위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 솔직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현금을 진짜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게다가 제가 이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가 될 거다 이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일자리를 구해서 현금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언젠가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그 현금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기의 어떤 징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인 듯 보입니다.